전주의 한 동네마트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상인은 최근 폐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 노브랜드가 소리 소문도 없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들어와서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와서 따로 여기 들어온다고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고 깝깝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될 것 같고. 한행정 대전 즉각 중단하라! 이마트 노브랜드 점포 3곳이 전주와 군산에 문을 열자 지역 중소상인과 시민활동가 수십 명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에 이어 대형 유통업체 출점까지 가속화하게 될 경우 경영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인들과 사업 조정이 어렵자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바꾼 형식이 꼼수 입점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도내에 있는 많은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상품들도 판매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마트는 가맹점주 신청을 받아 점포를 열었을 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건물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거는 검토를 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가맹점주가 자영업자분들이 선택하신 부분이죠. 일단 대기업 슈퍼마켓의 골목 상권 진출, 지역 상인들이 생존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일명 SSM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전라북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작년 익산시 부송동 이마트의 노브랜드가 직영점을 열었고요. 지난달 23일에는 전주 2곳, 군산 1곳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역 경제가 좋지 않은데 골목 상권까지 침투하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서 저희 생방송 심층 토론 노브랜드 개점과 관련해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지역과의 상생 방안 발전 방안과 아울러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서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총괄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4분 모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 김미정 일자리 정책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의 유대근 명예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북 소상공인 대표자 협의회 최우종 사무국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숙 민생희망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발걸음 해보셨고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이제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우리 살고 있는 골목 상권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 나눌 그 노브랜드가 바로 그 개점한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노브랜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먼저 유대근 교수님,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브랜드가 자체적으로 브랜드인 것이죠? 그렇죠. 예, 노브랜드라는 브랜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 된 것이요. 원래 이 브랜드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브랜드. 우리가 무슨 라면 하면은 그 제조업체, 공장에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유통업체에서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는 유통업체에서 관리하고 소유하는데 공장은 없어요. 단지 유통업체에서 공장에다가 맡겨서 생산만 맡겨가지고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상품이죠. 그걸 유통업체 상표라고 그러는데 그 유통업체 상표 중에 한 종류를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걸 노브랜드라고 합니다.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자체의 그 상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노브랜드인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왜 노브랜드까지 왔을까요? 이마트도 있고 또 뭐 창구형 마트도 있고 또 이마트 뭐 에브리데이인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노브랜드까지 왔을까요? 이 노브랜드는 원래 1979년도에 캐나다에서 노블로라는 회사에서 노네임이라고 이렇게 또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노네임으로 해가지고 정말 브랜드 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일본에서 1980년도에 시작한 것이 무인 상품이라고 해갖고 우리 소비자들 중 일부는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약 한 2,000개에서 6,000개 정도의 그런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마트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했는데 이마트가 왜 벤치마킹을 했냐 하면은요.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위드미가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리고 에브리데이라는 SSM도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특별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타겟책을 마련한 것에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노 브랜드라고는 이런 상품만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를 한번 열어보자 예. 해서 나와서 대성공을 하게 됐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익산의 문을 연 것은 직영점이었고요. 이번에 전주와 군산의 문을 연 건 가맹점입니다. 무언가 가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특히나 노브랜드가 더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 연합회가 항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인지, 김숙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대기업이 중소상인들의 사업 영역에 진출을 하게 되면 미비하지만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사업조정 제도인데요. 이 사업 조정 절차를 통해서 개점 연기라던가 아니면 영업 시간, 품목 축소 등을 서로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대기업 지분의 51% 이상일 경우에만 이 사업 조정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맹점 형태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뭐 아무런 제재 없이 출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 측에서 이런 편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노브랜드로 지금 출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노브랜드 가맹점이 7개 정도 출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출점이라고 하면 3,000개 가까이 얼마 되지 않아 3,000개 가까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국에 한 200개 정도 되죠. 아니요, 그건 노브랜드 직영점은 200개고요. 노브랜드 가맹점은 지금 7개.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제재 없이 들어오게 된다면 3,000개가 곧 생길 거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브랜드는 뭐 1차 식품 해서 뭐 화장품, 가공식품 그리고 그 가전제품까지 해가지고 품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브랜드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 상인들이 아마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최우종 사무국장님이 직접 당사자십니다. 네네. 그럼 뭐 슈퍼마켓을 하십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신지는? 한 12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12년이면 말이죠, 국장님. 대형 마트가 들어오고 창고형 마트 들어오고 또 SSM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맞습니다. 타격을 받으셨을 텐데 이번 노브랜드는 더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17년 4월에 직영점 3곳을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거 이마트 노브랜드가 직영점 신청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 조정을 하면서 19년 1월 11일 저희들과 잠정 합의를 하였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가맹점도 저희와 사전 조율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3월 22일 최종 협약서 작성을 앞두고 이마트 측의 거부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가맹 사업을 개설 신고를 해서 삼천, 송천점 그리고 군산점에 개점 신고를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5월 23일 동시에 개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태가 우리나라의 기업의 좀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마트, 전주에는 이마트가 있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있고 이마트 24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품을 그곳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굳이 그 상품만 따로 모아서 골목에 진출을 해야만 했을까? 지금 이마트나 다른 매장에서도 팔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거는 골목 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생존권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우종 사무국장님, 골목 그 진출도 진출입니다만 이 노브랜드에 들어오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제품명이 없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여러 가지 뭐 소비자들에게는 이로움이 있다. 사실입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브랜드 상품의 가격과 브랜드가 아닌 상품의 가격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17년 5월에 청주 사천점에 시장 조사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추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추장은 함량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중국산 100%에 거기에 이제 성분이나 모든 함량들이 저가인
함량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면 함량이 떨어지니 당연히 가격은 싸겠죠. 그거를 소비자들이 판단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거를 또 단순 비교로 싸다, 비싸다 이걸 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젊은 층에서 제일 좋아하는 감자로 만든 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 드셨을 텐데 그런 상품들이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서도 800원에서 1,000원밖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브랜드에서 850원을 판다고 저가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폐가 있다. 소비자분들께서도 깊이 판단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잠시 후에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직영점 형태로 200개인데 가맹 형태로 이렇게 전주와 군산에서 들어서는 것처럼 광주, 울산, 제주에서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지자체 차원에서는 막을 수 없는 것일까? 김미정 정치관님. 네. 노력은 합니다만 가맹 형태로 돌아설 경우에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사 사례가 있는 것이 광주 그리고 울산, 제주의 경우인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허가권이 지자체에 있는 그 상생 스토어입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직영점으로서 사업 조정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와 상황이 같은 제주 같은 경우는 이마트 본사의 개점 비용 부담 비율이 30%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체에서 제기한 사업 조정 신청이 반려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상생 스토어나 직영점 같은 경우는 저희 지자체가 사업 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전주점이나 군산에 들어온 가맹점 형태는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지자체에 규제 권한이 없다는 것이 지금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송천점 같은 경우는 옆에 사업체와 불과 거리가 7m 맞습니까? 최우정 사무장님? 예, 맞습니다. 앞에서 이제 VCR을 보셨습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노브랜드가 들어서서 이제 뭐 걱정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편의점도 거리 규제가 있는데 이 노브랜드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대근 그래서 교수님, 말씀. 가맹법에 의해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m 정도. 근데 그것도 또 좀 이상한 것이요. 같은 회사의 점포가 50m죠. 다른 또 브랜드만 상호만 다른 편의점이면 뭐 바로 옆에 들어서도 아무 지장이 없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을 만들 때 좀 어리숙하게 만들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 직영점으로 들어오려다가 지금 못 들어오고 익산은 직영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상공인들하고 협약을 해서 부드럽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전주에는 직영점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소상공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니까 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가맹법에 의한 가맹점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전주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은 이게 이 중소기업에 관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이 전주시는 선진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전주라는 데가 이게 쉽지가 않구나. 이게 묘하게 법을 묘하게 빠져서 들어온 겁니다. 그런 면에 보면은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서 들어와도 좀 어렵고 우리가 사업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저 바람입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오늘 좀 더 균형 잡힌 토론을 하기 위해서 노브랜드 모의 회사인 이마트 홍보팀 측에 출연 요청을 했는데요. 현재 노브랜드가 전주와 군산에 들어선 건 가맹점 형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진행된 부분이어서 이마트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가 없다.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중소상인 연합회라든지 이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수차례 라디오와 TV 토론을 해봤습니다만 이게 대기업, 그러니까 이마트를 비롯해서 대기업은 한 번도 언론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근 교수님, 그 부분은 사실이죠? 이 시민단체와 함께 아마
그 대기업이 지방 상권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1999년부터 전주에서 시민운동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20년 지내오는 동안에 이런 방송에 대기업체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자기네들의 그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뭐가 찜찜하겠죠. 예, 할 얘기가 없겠죠. 예. 예, 그래서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찜찜한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예. 그리고 대개 배려를 하고 또 양보도 하고 이러는 데면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예, 사실 그리고 시민들도 그래요. 나 편한데 내가 가서 싼 거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지역 경제나 또는 지역의 어려운 자영업자의 형편을 고려한다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천점 같은 경우 VS를 보셨습니다만 많은 단체들이 나와서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노브랜드점을 활용하시죠. 자,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기업의 좋은 제품으로 값도 저렴하고 뭐 편리하고 이래서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실을 그 상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 국장님, 예, 좀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좋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싼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노브랜드가 저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모든 제품의 가격이 다 저렴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타사 제품에 비해서 좀 저렴한 제품들을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자체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뭐 아까 최우종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분석한 특징은 타사 제품에 비해서 물론 유사한 상품들입니다. 제품에 비해서 주 원료 함량은 낮았고 반면에 첨가물 함량이나 수입 원료 비율은 높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추장도 100% 네네. 수입이었고요. 또 인기가 좋다고 하는 버터 쿠키 같은 경우도 뭐 인도네시아산이었고요. 또 GMO, 또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네네. 뭐 간장의 경우도 보면 3분의 간장이었습니다. 이 3분의 간장은요, 메주로 만든 간장이 아니고요. 쉽게 표현하자면 염산으로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든 간장으로요. 발효나 숙성 과정 없이 2, 3일 안에 대량으로 생산이 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요. 물론 시중에는 다수의 3분의 간장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노브랜드 간장처럼 3분의 비율이 95% 정도는 되지 않거든요. 17년도인가 그 소비자 단체인 여성 소비자 연합에서 노브랜드 같은 PB 상품하고요, 일반 상품하고 가격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 가격 조사를 결과를 보면요, 총 74개 상품 중에서 16개 상품은 오히려 PB 상품이 일반 상품보다 비싸다 이렇게 나왔고요. 45개 상품은 12.1%밖에 가격 차가 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또 노브랜드 같은 이 PB 상품은 OEM 방식이다 보니까 그 자체적인 안전이나 이런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해 노브랜드 제품이 일부 가격이 저렴할 수는 있으나 이거가 품질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최우종 국장님도 이 관련해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노브랜드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많은 수입품이 진열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는 생소한 제품으로 판단하고 생소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존 동네 슈퍼에도 다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동네 슈퍼에서 판매하는 거는 브랜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노브랜드에서 판매하는 거를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가격이 싸다고 판단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오류가 많다. 이 점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교수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던데 실제로 주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꼼꼼히 좀 따져볼 소비자로서 당연히 따져봐야 될 이게 절대적 필요성이 가격은 싸죠. 이게 일반 슈퍼에서 1,000원에 파는 거 이쪽 이마트 이쪽에서 파는 것은 한 뭐 800원에 판다. 그러면 절대적 가격은 쌉니다. 그런데 단위당 가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조사했듯이요. 단위당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은 꼭 비싼 것도 있고 또 싼 것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가격이 낮으니까 그냥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뭐 아까 사무국장이 얘기하다시피 이 노브랜드 상품 자체는요. 일단 그 노란 바탕에 검은 걸로 딱 되어 있어요. 이건 철저하게 캐나다 것을 벤치마킹한 거고요. 똑같아요. 일단 상표가 없고 그냥 뭐 라면이면 라면 딱 검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노란 그 세 개요. 소비자의 건강권이라더니 또는 친환경적인 그런 기업 마인드를 생각한다면은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그런 면에서는 점수를 주지를 못해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소비자들의 진정한 건강. 물론 취약계층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싼 것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해 준다면은 좀 친환경적이고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식품 많이 팔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공급한다면은 조금 어느 정도 봐주겠는데 이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주로 해외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해외에서 우리는 소규모 업체는 주문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은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오는 그런 상품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별로 수익성만 앞세우지 이 소비자라더니 뭐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는 예. 그런 유통업체죠. 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가맹점 형태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우리 시민이거나 도민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과 도민의 어떤 자율성에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여러 또 일자리가 창출되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미정 정치관님. 네, 그 대기업 점포 입점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에는 일정 부분은 예. 뭐 동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고용하는 인원 자체가 4명에서 뭐 5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기존의 향토 마트를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도와 같이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도 같은 경우는 전북 전체 산업의 85.6%를 차지하면서 예. 숫자상으로 봤을 때 12만 6천 개 사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고용 창출이나 상권 활성화 효과보다는 상권의 어떤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너무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시는 이런 기업형 슈퍼마켓의 어떤 편리성 속에 과연 우리 지역에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또 살펴봐야 될 대목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을 들으시면 많이들 놀라실 것 같습니다. 유대영 교수님, 대형 네. 백화점을 비롯해서 대형 마트와 이런 다른 형태의 노브랜드까지 상당히 많은 점포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 점포들은 우리 전라북도와는 무관한 기업 업체인 것이죠. 네, 대부분 본사가 이제 지역에 있지 않고 서울의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매되는 얻어들이는 수입은 그냥 곧바로 우리 지역에서 외부로 유출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자금은 혈액과 같은 거거든요, 인체에서. 여러분들 아마 몸에서 피 많이 빼보세요. 어지럽고 힘들어져요. 이 지역 경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아주 중요한 이런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이 대기업체에서 시민들에게 또는 주민들에게 물건을 팔고 거기에서 이득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이만큼 성장하고 번창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의 근거가 시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이익이 나면요, 그 지역에다가 환원을 많이 시킵니다. 환원. 네. 근데 우리 지역에서 환원시키는 것은 제가 전주시만으로 대형 유통업체에서 환원하는 금액으로 매출액 대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평균 0.006%. 이렇게 되면은 한 10만 원 되면은 10만 원어치 팔면은 6원 정도.
내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총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여기로 유출되는 그 액수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평균 되면 지금 한 1분기마다 전주권에서 대형 유통업체에서 매출이 되는 것이 약 한 2,400억 원, 2,4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1년에 되면은 총 합치면은 4개의 분기가 있으니까 약 한 8천에서 9천억 원 정도가 빠져나가는데요. 예전에는 한 1억 정도 됐었는데 요즘 경기가 좀 나빠져 가지고요. 조금 줄었죠. 줄었다고 해 가지고 대신 엄청나게 고용을 줄여버렸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지역에서 입점해 있던 점포들이 있죠.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에 입점해 있던 이 점포들을요. 우리 지역 업체에서요. 수도권 업체로 상당히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네. 지금은 잘 모르죠. 우리 주민들은. 이 대형업, 유통업체의 그 행태 자체가 별로 우리 지역 경제에 친근하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주민들은 열심히 그걸 또 가서 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지역에 있는 우리 최국장님 점포 같은 슈퍼, 직격탄을 맞거든요. 그런 데를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건 소비자의 이제 자율적인 선택이긴 합니다만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김숙 국장님, 이렇게 이제 골목 상권이 침투했을 때 전북 경제에 더 피해가 더 많아질 것이다, 직격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는 먼저 그 전라북도에 좀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을 해서 지역 경제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전라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전라북도 관련 조례 산업 실태조사 그 조례에 보면은 매년 그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년도에 한 번 했고요. 6년 동안 쭉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8년도에 지금 발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6년이라고 하면 대형마트가 하나 생기고 SSM이 12개가 생겼습니다. 그 유통시장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가 좀 아쉽기도 하고요. 예. 또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군산에서 롯데몰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표하기를 한 지역에 그 쇼핑몰이 생기면은 그 피해 영향권이 반경 10에서 15km, 그리고 매출 피해는 40에서 50%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점 후에도 매출의 감소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요. 2, 3년 내에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60% 정도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인데 전라북도에서 그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지난 그 상반기에 그 전북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통한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유통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전북 도민 및 소상공인의 조사 분석, 그리고 대중소유통업체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들을 제안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마트 노브랜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진전이 되어 왔는데요. 이 부분들 논의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통업 그 실태조사 용역과 또 지금 저희가 그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을 병행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두 그 용역 조사 결과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또 그 이해 당사자분들 모시고 또 14개 시군 관계자들을 모셔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그 소상공인 지원을 그리고 유통산업의 어떤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좀 고민하고 모색해보는 기회들을 계속 가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2년, 13년부터 17년까지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 18년 용역 같은 경우도 저희 단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참관을 하겠다라고요. 상인들하고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고 물어보더라고요. 도에서 계속 누구누구 올 거냐고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데
용역이라는 거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그 제공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만 모시고 아니면은 어떤 행정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열어놓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그 소통에 좀 부분이 있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이제 용역 결과를 저희가 받아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까지도 아울러서 저희가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 당사자들을 폭넓게 저희가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서 서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서 좀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매년 수립을 하라는 네네. 겁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유통법과 저희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그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노브랜드 관련해서 그 의미와 노브랜드의 어떤 현실 아울러서 골목 상권이 침투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가맹 형태로 들어오는 노브랜드와 같은 유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상생발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이제 중론이고 이것이 과연 얼마나 통과의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것만이 이제 대안인데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의 추혜선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국회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비롯해서 노브랜드까지 상당히 많은 골목 상권을 침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의당에서 또 소상공인 연합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제 가맹점 형태로 더 많이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 모습 막을 길이 없어서 오로지 국회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먼저 들어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많이 답답하시죠. 예. 이제 법안들은 굉장히 지금 느리기 때문에 국회가 좀 개정 유혹 상태라 그렇죠. 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예. 지금 이 현상은 이 대기업의 꼼수에 규제가 속수무책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이 사업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업 조정 신청이요? 예, 가맹점이냐, 뭐 직영점이냐 그런 형태를 떠나서요. 예.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력과 주거 상권에 대한 영향력이 인정된다면 예. 지금 사업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행 상생협력법 시행 규칙에는 초기 출전 비용이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만 사업 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런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요. 수익 분배에서 대기업이 가져가는 비율이라든지, 예. 또 대기업이 공급하는 물품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렇죠. 또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하는 여러 지표들을 평가해서 이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이라고 판단이 되면 예. 사업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규칙만 좀 개정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네요. 그 지금 뭐 출전 비용의 51% 이상만을 사업 조정 신청으로 보고 있는데 그 범위를 이제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정부의 결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가맹까지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예. 그 아울러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뭐 살펴보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법적으로 유통상생발전법 지금 뭐 국회가 뭐 휴점 상황이어서 이 뭐 패스트트랙 안건이 뭐 주요 핵심 내용이어서 나머지 민생과 관련된 이런 법안들 과연 생각이나 하고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예,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회가 열리고 있지는 않지만, 예. 이제 그 각종 부처들과 논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다방면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지금 이제 대기업과 상인들 간에 상생 협약을 맺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떤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좀 급하게 해야 된다. 좀 이 골목 상권 위기에 대해서 그 공동체를 지키는 모든 책임 있는 단위가
좀 제대로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골목 상권 상인들의 이제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위한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지금 정부의 어떤 대책들은 자영업자의 어떤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 원포인트 정책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실제 골목 그 상권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 관련 법안들을 좀 다 내놓고 있는데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 검증된 이런 그 활성화 정책들을 좀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이렇게 동네 가게들로 좀 이끌어내고요. 예. 상점가의 공동 마케팅, 공동 브랜드 그리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전라북도에서도 도에서도 나오셨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강력하게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유대균 교수님, 우선 뭐 국회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법은 지금 미비합니다. 법이 좀 부족해요. 규제를 하기에는 이걸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대기업은요, 지금 현행 미비엄 법에서 미비엄 법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가맹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상품만 공급하는 형태예요. 우리들은 상품만 공급해서 팔고 그 이득만 얻으면 된다 이러는 거거든요. 직영점으로 진출하려면은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더 가맹점으로 오는 거지. 근데 예전부터 가맹점이 있었어요. 상품 공급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시민단체라더니 이 행정이나 이런 데서도 좀 압력을 가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자제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이마트에서는 아주 드러내놓고 그냥 이 가맹점으로 나온 거인 게 이 전주시를 시민들을 아주 우습게 봤다 이거죠. 금방 그 의원님이 하시는 대로요. 업태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는 업태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마트하고 기업형 슈퍼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제해서는 안 돼요. 경영의 주도권 아까 말씀 잘 하시네요. 보니까 경영의 주도권 자본 투자라더니 또는 그 상품의 공급 비율이라더니 또는 수수료율이라더니 이런 거 고려해갖고 어느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이거죠.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은 그거를 입점 규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그거를 좀 국회에서 빨리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비용을 자꾸 내리는 쪽에다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비용.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뭐 임대료, 건물의 임대료를 좀 내릴 수 있는 방안 또는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더니 또는 카드 수수료는 이미 많이 지금 논의가 되어 있죠. 본사의 수수료 문제 이거는 왜 손 안 대는지 모르겠어요. 경영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하는데 본사가 지나치게 수수료를 많이 띄어가거든요. 그런 거 문제를 좀 폭넓게 좀 논의를 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시급한 것은 지금 이 상품 공급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노브랜드점에 대해서는요. 신규칙을 빨리 개정해서라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지 않으면 골목 상권은 거의 여기서 자주 얘기되는 초토화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거의 정확하죠. 예. 그 김미정 정책관님, 네. 그 기업과 상인의 상생 협약이 필요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는 어떤 그런 노브랜드하고의 상생 협약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그 51% 부담 비율 부분은 신규칙이기 때문에 뭐 여러 그 지자체와 좀 연대를 해서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마트 본부와 가맹점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서 우리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시간, 그리고 의무 휴무제, 그리고 담배와 쓰레기 봉투 판매 금지, 그리고 홍보 제한, 그리고 지금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그 개점 비용이 이마트 본사에서 51%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영업 중단을 하고 사업 조정에 임한다라는 등 최종 13건 정도의 합의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의 경우 지금 뭐 이마트가 남광주 시장에 추진했던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는 이게 지금 그 반려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그 사례가? 네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건 상생 스토어라고 해서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에 이 이마트 상가가 개설이 될 때는 신고가 아니고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광주에는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는 지금 이제 시장권역이 아니고 일반 구역이라서 신고만으로도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합의안을 도출해내려고 노력을 한 바는 있습니다. 최우정 사무국장님, 네네. 뭐 국회가 저렇게 뭐 지금 뭐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대안도 말씀하셨고 어떤 해법이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생 합의라는 부분에 제가 이제 저희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담배, 쓰레기 봉투, 그 다음에 뭐 기타 의무 휴무제, 그 다음에 영업 시간, 이게 다 합의 안 해도 자기들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걸 합의라고 합니다. 자, 담배 노브랜드입니다. 왜 담배를 판매를 해야 됩니까? 자, 쓰레기 봉투, 자, 노브랜드에서 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야 됩니까? 이건 합의가 아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안 파는 겁니다. 노브랜드 제품만 판다고 개점을 했기 때문에 노브랜드 상품만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노브랜드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파는 거는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브랜드 상품만 판다고 하고 골목상권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골목상권에서 소비자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 상품 몇 가지를 넣어서 가격이 싸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브랜드를 이용한 자기 제품을 판매하기는 판매 전략이다. 거기에 소비자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가맹점 꼼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도에서 법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관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서는 이유가 저희들이 법으로 돼 있다면 저희들이 안 나서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투쟁하고 하는 이유는 법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좀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시청자분들께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요 내용 소개하고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모두 대형마트를 원한다. 대형마트 탓하지 말고 경쟁력을 탓해야 한다. 62만 전주 시민 규모에서 이 정도 대형마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자. 더 이상 소비만 하는 대기업 슈퍼는 안 된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다. 지역 이기주의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것인가. 그리고 말이죠. 소상공인 마트에서는 GMO 성분 상품도 안 팔고 수입과자도 안 파는가. 토론이 아니라 마치 소상공인 방송 같다. 왜 자영업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지 증가하는 소비자 편익과 소비자 선택권 증가는 왜 무시되는가. 저희 방송이 어떤 편파의 방송이 아니라 좀 더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더 소개해드리고 있고 노브랜드가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 방식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소상공인 입장에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김숙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에 더 강조를 두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소비자의 선택권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업의 대기업이 나중에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과 아니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고스란히 피해가 돼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격 담합을 할 때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아까 노브랜드 GMO 그 말씀을 하셨는데 노브랜드가 마치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중소상인의 어떤 팔고 있는 품목보다 우월한 것처럼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유대용 교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어서요. 대개 소비자들은 열이면은 7명 정도는 그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호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규모 점포가 가지고 있는 폐해가 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부 전가되고 부담되고 해서 소비자들이 결국은 손해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방송 같고 그러지만은 만약에 이게 대기업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합리적이고 좋다고 그러면은요, 이 자리에서 저도 나와서 그거 열심히 이용해라.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쪽을 열심히 이용해라. 이렇게 하겠죠. 예. 그렇지만은 꼭 그래요. 대기업이 그렇게 소비자들을 위해서 막 뭐 어떤 소비 복지를 뭐 높이고 뭐 단지 이건 있어요. 쇼핑의 환경을 조금 일반 그 중소 유통업체보다는 자본력에 의해서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지역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역이 소외되고 낙후되고 안 돌아가고 어렵고 취업이 안 된다 막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그 근저에는 바로 이 대기업이 자금을 유출되고 이러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들을 자꾸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자, 우리 주민들,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방송은 마땅히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글쎄요, 저희가 공영방송으로서 뭐 어떤 편파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균형답힌. 그래서 저희가 이마트 측에 출연 요청을 몇 차례 했었고요. 뭐 TV뿐만 아니라 라디오도. 하지만 이마트 측은 그 어떤 경우에 한 번이라도 저희 방송에 요청에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지역 경제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상황을 살펴보다 보니 한쪽에 치우친 모습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요. 아까 상생 스토어라고 해갖고 이 노브랜드점을 상생 스토어로 개점은 전통시장 안에다가 개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품목을 다 조정합니다. 전통시장에서 파는 곳은 하나도 안 팔겠다 이렇게 하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상생 스토어라고 해갖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럽니다. 이거는요. 기업에서 유통업체의 형식적 명분용이에요. 그런 점포가 그럼 전부 그렇게 개설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만한 데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남은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노브랜드점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조그마한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요, 좀 이렇게 법을 어기지 않고 들어갔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 당당하다, 우리. 맞아요.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그러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쪽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좀 소방점검도 하고, 교통단속도 하고, 위생점검도 하고, 왜 지자체에서 그거 안 합니까? 그거 다 해야 돼요. 보면은요, 열심히, 그거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사보시는 분들 다 알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마트 쪽에서도요, 달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은요, 철수합니다. 그 노브랜드 상품 사고 싶으면요, 이마트에 가면 돼요. 노브랜드 상품 사고 싶으면요, 이마트 24 편의점 가면 돼요. 왜 노브랜드만 해갖고 SSM 형태로 해갖고 골목 상권에 구석구석을 침투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이건 지역 골목 상권을 장악하려고는 그런 의도가 아주 내재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데입니까? 알겠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이 쇼핑 그룹이 어떤 데예요? 굉장한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시민들이 보고 그걸 잘 전주 시민들이 잘 지켜왔어요. 지켜왔는데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내가 그래서 좀 찾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유대근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자면요. 네네. 사실 대기업이 가진 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없는 거가 상생인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도 뭐 상생 스토어 하고 당진 상생 스토어 하지만은 상생 스토어를 내세워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만 뒤로는 그 중소상인들과 상생 협의를 하지 않으려고 가맹점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출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가 있습니다. 네네. 12년도에 광주 광산구에서요. 홈플러스에서 쇼핑 센터를 건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에서 이에 관련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권의 피해가 크겠다라고 우려가 돼가지고 이 건축을 반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아까 노브랜드가 그 직영점이 입점을 했다고 했는데 익산시에 그 개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가 전라북도에 이 보고를 했거든요. 네. 그 기간 안에 지금 전주에서도 노브랜드 직영점이 3개가 입점을 하려고 하면서 그 상생 그 사업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라북도에서 함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인들이 그 사업조정 그 신청 기간을 놓쳐가지고 익산시에서는 노브랜드가 개점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브랜드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다 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도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도의 정치권이 마무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예. 답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익산 부송점 같은 경우는 뭐 도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개설이 됐다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아까 최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대타협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가 사실은 좀 그 양측면에서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의 어떤 일환 또 지역 어떤 선순환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향토마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 발행 지원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규모 점포나 그 이런 준대규모 점포 그리고 슈퍼들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점포들마다의 어떤 특성화된 경쟁력 강화 쪽에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예. 그리고 그 유통업체들이 등록이나 신고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과 그리고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최호정 국장님이 최종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예, 예. 도민들께. 도민 여러분, 그 구밀 복검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 뜻은 입에는 꿀이 있고요, 뱃속에는 칼이 있답니다. 이 뜻은 이마트는 상생이라고 앞에서는 외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꼼수 가맹점을 소상인이 운영하는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도 개점을 하였습니다. 돈이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골목 상권을 짓밟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대기업 유통업체가 편리하실 겁니다. 저희 지역 소상인들이 떠난 골목 상권은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대폭 인상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는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습니다. 제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빵을 20-30% 세일해서 예. 들어왔습니다. 제 과점이 다 망하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비싼 빵을 우리들이 지금 사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편파적인 내용으로 시청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좀 더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쟁, 법도 있습니다만
상생할 수 있는 공감, 합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속에서 앞으로의 노브랜드 관련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상생이 무엇인지도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 도민으로서 함께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년에 국회의사당에 있던 이순신 장군이 교체가 됐었어요. 왜 그랬냐면 중국식 갑옷을 입고 있고 또 일본도 모양의 칼을 차고 있었다. 특히나 또 이걸 만든 사람 자체가 친일 조각가인 김경승이 만들었다. 이 사람이 정말 지독하게 친일에 앞장섰던 조각가, 일제를 미화하는 조각들을 만들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이해를 하겠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죠.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동학 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 장군의 동상까지도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읍시 관리 주체인 정읍시도 우리가 이걸 바꿀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친일을 했었는지라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봤지만 해당 공무원이나 뭐 그런 단체들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 자체가 돼도 정말 결정되기 힘든 거라서 친일 잔재 청산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취재하면서 느꼈습니다. 예, 전일환 교수님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죠. 제가 봐도 이 작업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문 대통령이 작년에 얘기를 했던가요? 그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 네. 3대에 걸쳐서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머리에 남아 있어요. 예. 정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아까 그 이 선생님 말씀 맞다나 후손들이 정말 참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제 그 종중조 할아버지도 이제 의병장이었는데 그 손자가 지금 둘이 있습니다. 근데 겨우 중학교만 나오고 한 사람은 영도의 영은사에 이제 그 주지로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그 나라에서 애국지사들한테는 정말 잘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이런 그 항일 운동을 했거나 나라에 일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옆집 아저씨들의 이야기였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잔재 청산에 관해서는 청산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또 어떻게 그 방법을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이 정산하는 방법들을 전부 기억을 해주고 우리가 아픈 역사도 역사입니다. 교훈으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우 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친일파 관련 기념물이나 기념관, 동상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조국 광복을 위해서 뛰었던 분들이 한 3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중에 15,000명만 독립유공자로 지적돼 있고 그중에 2.4%만 여자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독립운동가들이나 그 수많은 무명 분들의 그런 과정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친일파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100년의 아픈 역사의 시간을 청산하는 작업, 이 짧은 1시간 안에 다루기는 역부족이었고요. 다만 우리가 그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우리가 해야 될 과제를 풀어야 되는 숙제를 함께 이끌어가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